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시장도 헐헐 날아서 더 많은 분들께서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제가 오늘 생각하는 것들, 기초가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 펀더멘털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나중에 더 다음 단계를 위해서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갖다 처음에 배울 때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습관처럼 익히는 과정들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는 이제 주식을 처음에 입문할 때, 아마도 과거에 입문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급등주, 단타, 트레이딩, 아니면 뭐 트레이딩 기법, 뭐 이런 것들, 아니면 투자 기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알고 보면 우리가 기업의 본질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잃어버리고 투자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건 분명히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주로 이야기 드리는 것들은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경제 지표, 그러니까 매크로 지표가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매크로를 이기는 종목들은 많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항상 기업의 우리가 실적에 대해서 항상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그동안 많은 것들을 갖다 공부해오고 진행해왔지만 실적 가이던스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걸 근간으로 해서 나머지 것들, 기술적인 부분들을 가미해 나가는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하시다 보면 우리가 투자할 때 크게 스트레스도 안 받으시고 또 시간을 주고 가는 투자 방식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머니케어 뉴스하고 같이 실적 위주의 투자를 하면서 많은 예를 들면 성과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처음 리포트 드리는 종목은 아닙니다. 에이징랜드 이미 한번 이야기 드렸고요. 덕산 네오록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엑시콘도 역시 지난번에 이야기 한번 드렸죠. TLB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수익 실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왜 또 이야기하냐라고 한다 그러면, 그렇죠, 다음에 또 사셔야 되니까. 좋은 종목은 어떻게 돼요? 계속 어떻게 확장 수축하는 구간에서 수축 구간에 잡고 확장 구간에 수익 실현하고 이런 연습들도 많이 해 나가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실적을 보고 우리가 트레이딩 부분을 가미해서 가는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큰 도움 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5월 11일 토요일 날 있는 오프라인 세미나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듣다 보면 더 많은 도움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징랜드에 대해서 여러분 먼저 이야기 드려보면,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는 TSMC하고 우리가 VCA 계약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생각하다가 또 하나 더 생각나는 종목이 항상 있습니다. TSMC 하면 HPSB를 또 빼뜨릴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내용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연동성이 있겠죠. 뭐 종류는 좀 다르긴 하지만 한쪽은 장비고요, 한쪽은 팹리스입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면 인공지능 관련된 자동화 솔루션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A부터 G까지 이렇게 토탈 턴키 서비스가 가능한 회사가 바로 에이징랜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회사가 많이 있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수직 계열화라는 것들이 그렇게 쉬운 것들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광교에 연구소가 있고요. 대만에도 연구소를 갖다 설립을 해가지고 좀 더 TSMC하고 긴밀한 업무 협약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에이징랜드 하면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 회사가 뭘 하냐라는 거가 중요하다기보다는 TSMC에서 어떤 걸 갖다가 어떻게 수주를 받느냐 이런 내용들도 상당히 중요한데, 최근에 AI 컴퓨터 이 부분에 대해서 테슬라가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TSMC에 발주를 줬을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앞으로 이제 이 시장에서 크게 화두가 되고 있는 거죠. AI 컴퓨터에 들어가는 것들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글쎄요, 온라인하고 연결되지 않은 것들은 요즘 SSD가 좀 날리기도 하고, AI 컴퓨터 관련돼서 진행된 것들은 바로 그걸 갖다가 파운드리 할 수 있는 내용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매크로 지표가 안 좋았잖아요, 4월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견조하게 자기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한번 좋은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다가 하락했던 이유는 매크로가 안 좋아서 그랬던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쪽 분야가 대부분 IT, 사실은 이쪽 관련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또 금리 인하 이슈는 분명히 또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업사이드 쪽으로 갈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점들도 같이 염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식하는데 차트를 빠뜨릴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만큼 많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한 후에 결국은 어떻게 돼? 프라이스 측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가 싼 거야? 언제쯤 공략하는 게 좋아?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밑에 지금 분홍색 선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분홍색은 아니군요. 주황색이군요. 주황색 선을 권았는데 저게 직전 6개월 동안 외국인 기관들이 평균 매수한 가격입니다. 53,500원입니다. 얼마라고요? 53,5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윗단은 직전 1개월 동안 단타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가격대인데요. 64,000원 정도 구간에서 평균 가격이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이쪽 아랫단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비싼 거예요? 싼 거예요? 예, 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쪽 아랫단에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잡히면 매수 잡아주는 게 상당히 괜찮죠. 그 직전 1년치를 본다 하더라도 그닥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5만원 선을 갖다 훼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만큼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수급을 갖다 깨트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개인들이 깨트리지는 않거든요. 기관과 외국인들의 모두 대량 매도 물량이 나오진 구간 이런 것들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윗단 같은 경우는 단기 매물 나올 수 있는 구간인데 그러니까 65,000원은 넘어가야 그래도 처음으로 더 팔아볼까? 라는 생각들을 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팔면 어떻게 되겠어요? 크게 수익이 별로 없잖아요. 자, 그 점을 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들 같은 경우도 이 윗단의 물량들이 단기에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구간에서 체크해서 53,500원 구간에서 어디까지 보냐라고 하면 7만 원 이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올해 안에 충분히 볼 수 있는 구간은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아랫단으로 들어오는 구간.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렇죠? 지난해 생각해 보면 최근에 우리가 좀 체크해 보자. 매크로 가장 안 좋을 때가 여기였잖아요. 10월 말, 11월 초, 그 다음에 1월 달만 안 좋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이 매크로 지표가 더 안 좋은 뉴스가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4월 달에 평균 매수 가격을 보니까 저 구간이 지켜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5만 원. 저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 가지고 한번 에이징랜드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 큰 도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직전 6개월 동안 외국 기간이 얼마 셨다고요? 자, 53,500원. 그리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자신문에서 발행한 D-렉에서 발행한 내용인데요. 자, 한국에서요, 아이폰 16 관련된 프로맥스 OLED를 전량 공급하는 수주를 맺었다라는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반반, 이렇게 4천만 대, 4천만 대, 이 정도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더 많은 공급을 또 따낼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OLED 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 투자할 수가 있는 내용은 아니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 글쎄요, LB 세미콘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덕산 네오로스 같은 경우는 OLED 소재를 갖다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주가가 때가 되면 상승하는 구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전방 앞으로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가 상당히 좋게 된 거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엔 LB 세미콘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수익을 내셨겠죠? 지금도 설마 들고 계시다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본인의 그 욕심이 너무 과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리포트 드린 날 그 후로 정확하게 30% 이상 상승했음을 알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그거 자랑하려고 얘기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 좀 움직이잖아요. 조금 눌리면 매수해도 괜찮다. 시간을 좀 줘야 된다. 다만 LB세미콘 같은 경우도. 자, 오늘은 근데 그 종목을 보자는 건 아니고 덕산 네오록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에 제가 리포트 드렸는데 상승을 하고 있지 않아서 지금 뭐 2달 정도 들고 있으면 아마 지금 몸이 막 근질근질 하시죠. 저거 짜증도 좀 나시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저거 오르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리포트 드린 날이 이때쯤이니까 우리는 대체적으로 보면 그냥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상태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매크로 가장 안 좋을 때 주가의 바닥은 이미 찾았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보다 매크로가 나빠지지 않으면 괜찮다. 근데 앞으로 나온 소식은요, 뉴스는요. 근데 이게 미래지향적인 거잖아요. 지금 당장 이것이 막 뉴스로 돼서 확 화두가 이루어져서 주가가 상승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들은 그 미래를 보고 가야 되니까 선점할 수 있는 건 지금 구간은
낮은 구간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자, 물량이 생각해 보세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나가는 물량만 생각해 보다 하더라도, 근데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제공하는 것들이 꼭 애플량 매출만 있습니까? 지금 앞으로 나와야 되는 폰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뭐 폴더폰도 있고요. 갤럭시 S25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OLED 발광 소재는 공급량을 점점 늘어나겠지, 줄어들겠습니까? 그 부분만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 때가 되면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 봐도 여긴 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4사 정도는 보고 가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접근해 보시고, 지금 매수하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너끈하게 시간을 두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니케어 뉴스가 장기적으로 성장과 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머니케어 뉴스의 리포트를 통해 도움이 되신 분들의 채널 기본 멤버십 가입입니다. 멤버십 분들을 위해 24년부터는 회원 전용 방송으로 케어맨 투자 종목 공유와 선별적으로 좀 더 유망 종목 리포트 및 리뷰를 진행합니다. 아마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자, AI 서버에, 사실은 AI 서버라든지 AI, 글쎄요, PC, 뭐 이런 것들 앞으로 유행한다고 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한번 노트북의 취향, 스타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노트북 같은 경우는 SSD가 125기가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거엔 다 어떻게 클라우드에 넣으면 됐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좀 패러다임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아마 지금 애플폰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테라기가 테라급 왜 SSD를 장착한 핸드폰을 쓰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사실 글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이폰 15 정도쯤에서 그런 거 쓰는 건 조금 오버이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좀 해봤는데, 앞으로는 어떤 추세가 있겠냐라고 좀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AI PC가 인터넷에 접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동이 되게 만들려고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디바이스 자체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보관하고 그 속도가 빨리 그래서 이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속도가 높고 저장 공간이 높은 그런 글쎄요, 앞으로 SSD가 요구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데는 앞으로는 이제는 과거에는 좀 소형화됐다고 좀 작은 다운사이징 됐다고 보면 이제 패러다임 좀 바뀐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가 이제 업사이드로 계속 올라가는 거죠. SSD의 용량 자체가. 그러면서 속도는 상당히 빠른 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다. 결국 그것이 AI가 또 하나의 또 SSD 시장을 갖다 바꿔놓는 건데, 최근에도 낸드 플래시 가격도 어떻게 돼요? 상당히 올라간다는 소식을 여러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예, 들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시장 점유율 제일 많은 데가 어디요? 삼성전자.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봐주셔야 되고, 거기에 관련된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연상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샘플이 뭐 결국은 아이폰이 가장 좋은 샘플이긴 한데요. 아이폰 1테라 넣으면 핸드폰 가격 상당히 높은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매출이 늘어나는 쪽으로 해석이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제 AI PC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고 그러면 125GB, 256GB 이런 건 아마 쓰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용량이 많아지게 돼 있어요. 기본 용량 사이즈가 그죠?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품 가격이 올라가고. 사실 이거 약간 레거시 제품 관련된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우리 좀 봐줘야 되는 것도 DBI텍 같은 것도 사실 살짝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해주시고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언급만 할게요. 지금 DBI텍 제가 리포트 드린 이후로 10% 이상 잘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엑시콘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글쎄요.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건 딱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검사 장비, SSD 테스터, SSD자만 붙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회사의 내용은 앞으로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물량이라든지, 왜 그 유상증자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은 양의 예를 들면 고용량 이런 쪽으로 검사 장비가 진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쓰고 있던 것들보다 어떻게 돼요? 지금의 SSD가 용량이 더 커지니까 그에 걸맞은 제품도 만들어내야 되고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뭐 되겠습니까? 예. 매출과 그러니까 뭐 QP가 다 올라가는 쪽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뭐 과거 대비해서는 제가 볼 때는 Q는 별로 늘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P만큼은 상당히 크게 늘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엑시콘이 유상증자를 한다고 합니다. 저 가격만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8170입니다. 저 주가에 근접한다고 생각하면 저기서부터는 글쎄요, 주저할 필요가 별로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주주 배정 방식인데 대부분 아마 고점에 주식을 매수하신 분들 같은 저거 안 받을 수가 없을걸요? 안 받으면 돈이 없는 분들이겠죠. 이 종목 가지고 답을 내야 된다. 근데 앞으로 좀 포워드 가이던스 상당히 좋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 안 받을 만한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전체 한 400억 정도 물량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저는 상당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 가격대만 근접하기 시작하면 저는 매수할 거라 생각하는데 저랑 같은 생각 가진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19,000원대 아마 딱 무너지거나 뭐 이렇게 되거나 19,000원 근처 오면 아마 대부분들이 또 많은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스타일 따라 다르겠죠. 그리고 나서 유상증자 끝나고 나면 주가가 어떻게 돼요? 앞으로 업사이드로 올라갈 만한 부분을 기대해보고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친절한 케어맨이기 때문에 또 화살표 하나 꺼놨죠. 예, 저 구간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원점 타격 구간하고 상당히 일치해요. 그죠? 예. 주가가 폭등을 했죠. 주가가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거 시작 가격이 여기입니다. 그 가격이 얼마입니까? 예, 18,170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간에서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해 가는 것들은 큰 문제가 아니다. 자, SSD에 대해서만큼은 앞으로 성장성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앞선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걸 갖다가 가지고 뇌피셜을 작동시키고 이 회사가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올라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타겟을 갖다 여기 맥스는 한 275 정도 보겠습니다. 27,500원. 단기적에 대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걸 갖다 말 1년, 2년 이렇게 보자는 얘기는 아니고 저는 앞으로 제가 볼 땐 길어야 4개월, 5개월 이 정도 안쪽에서 우리가 충분히 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니멈 같은 경우는 25,0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점 대비해서 그래서 유상증자 물량을 갖다가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21%만큼은 다운그레이드 시켜주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최고점은 32,000원 정도고 평균가가 한 3만원, 1,000원, 3만원 정도 고점이라고 생각해보면 거기서 한 20% 낮은 구간이 한 25,000원 구간 이 정도 보시면 아주 넉넉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수요 커버링을 들어오는 과정을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그렇고요. 근데 지금 매수할 타임은 아니죠. 좀 더 기다리셨다가 저기 121 이동 평균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여러분들께서 잡아주시면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그래서 화살표 거진 이 자리까지 구간이 아주 매력적인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잘 보고 계시다가 앞에 숫자 적어준 거 기억하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SSD 관련된 것들, 또 생산 공정에서 좀 레거시한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최근 솔브레인 주가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당 단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개인들이 거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하나 머티리얼즈도 여러분들한테 자주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주가 많이 올랐고 TLB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TLB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저기 써놓은 내용처럼 저런 거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TLB 같은 경우는 서버 관련된 거, SSD 모듈 PCB 제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야기 드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관련된 거, 특히 이제 CX에 관련된 것도 같이 연동해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요거 같은 경우는 괜찮다. 그래서 요 부분 분들이 제가 볼 때는 TLB 같은 경우는 올랐다 내렸다 할 때마다 여러분들 트레이딩 여러 번 하면서 가면서 짬짬이로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LB 관련돼서는 제가 그죠 어제죠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근데 전 눌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로 가냐 이제 지금 61평이 어떻게 돼요? 121평 쪽으로 이렇게 살짝 들어오는 거 보이십니까? 여기 부분인데 이걸 보실 줄 알아야 되는데 저 부분 딱 도달되고 나면서 조금 눌려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어디요? 예. 61평하고요. 21평 사이에 또 한 번 들어오는 구간이니까 대략적으로 보면 우리가 27,500원에서 28,500원 이 구간으로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점도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각도를 좀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다음에 눌리게 되면 27,500원과 28,000원 정도 사이에서 좀 다시 매수를 좀 잡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매크로 지표 보면서 또 잡아가야겠죠. 그러나 어쨌든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매수했다가 수익 냈다가 매수했다 수익 냈다 이 방법을 좀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유튜브 찍어서 올린 것들 내용들 이렇게 보면 TLB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한테 많이 이걸 이야기 드렸을 것 같아요. 이때도 한번 이야기 드렸고 이때도 한번 이야기 드렸고 이때도 한번 이야기 드렸고 그랬다고 하면 어떻게 치고받고를 자주 하실 수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LB 같은 경우 약간 가벼운 종목이니까 하실 분만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트레이딩에 강하신 분들은 이런 거 갖고 좀 재미 좀 즐겨가면서 좀 짬짬이로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앞단에서 이야기 드린 종목들 그쪽을 좀 더 많이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같은 경우 적어도 한 열흘 정도는 또 브레이크 타임 가져줘야 되니까 그 기간 동안은 저쪽을 보셔야 되죠. 그리고 항상 주식이라는 건 선점을 해서 매수하고 있던 사람들이 올라갈 때 수익을 즐기는 거다. 그래서 항상 쌀 때 사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긴가 누군가 살고 있기 때문에 팔 수 있다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여기 윗단에서 많이 사는 분들이 많이 계셔야지만 우리가 행복해진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항상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연구 많이 한 사람이 또 기초가 탄탄한 사람들이 저는 위너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또 투자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채널에 맞는 분이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자, 저는 실적 베이스입니다. 아시겠죠? 그걸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저랑 같이 즐거운 투자 생활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도움이 많이 되셨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채널의 발전을 위한 회원가입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